1번 지문 보면은 목적은 생존 혹은 번식, 이걸 위해서 향기,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지문에 이 향기를 사용하는 꽃의 전략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꽃이 향기를 가지고 어떻게 번식을 하려고 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보자. 디테일 체크. 모든 레스토랑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carefully chosen이 이 뒤에 있는 words를 수식해줘.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왜 사용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목적을 2번 쓰거든요. 첫 번째 목적은 불러일으킬 건데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무엇에 대한? 오브 뒤에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디저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식당이 우리가 자신 있는 메뉴를 홍보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메뉴를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음식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잖아. 그 단어에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엄청 맵다, 엄청 뭐 바삭바삭하다, 약간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면은 in order to, 이것도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죠. draw, 끌어들이는 거야. 잠재적인 고객을 어디에? 그들의 particular establishment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establishment가 스토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게. 그래서 그들의 가게에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2가지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2번 문장 보면은 식당들처럼, 요 just like가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되는데 여기선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꼭 무엇처럼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1번처럼 레스토랑이 하듯이 자연도 가지는 거야. 자신만의 다이닝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음식점, 레스토랑. 그러면은 자연은 음식점을 어떤 모습으로 가질까? 3번이 설명을 합니다. inner fashion이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방식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유사한 방식인데 일반적인 식당의 재정적 의존성과 유사한 방식. 그러면은 이 의존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upon 전치사 뒤에 동명사 draw in, 끌어들이는 거. 그러면은 이 수식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 레스토랑의 재정상 의존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하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고객한테 매출을 얻어야 되잖아.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가 자연 세계의 레스토랑 오너를 말하는데 특히나 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끌어들여야만 한데 잠재적인 다이너, 식당 손님을, 그러니까 본인에게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offering, 제공할 것들을 시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끌어들여야 할까라고 했을 때 4번 문장 보면은 자연 세계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네온 사인이나 플래시 월즈, 현란한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1번 문장에서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당들은 글자를 통해서 본인들의 고객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4번 문장에서는 네온 사인이나 플래시 월즈라는 단어로 받아들여가지고 일반적인 식당과 다른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들인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네온 사인이나 플래시 월즈를 뭐라고 할까?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이거 수식 표현이 자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신에 포함이 되니까 알아둬야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 의문사 얘네가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면은 명사절이죠. 구체적으로 목적어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를 문장으로 변형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 얘랑 비슷한 원리로 관계대명사 얘가 뒤에 투부정사를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수식하니까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라고 할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대명사가 투부정사랑 같이 설명을 하려면은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라고 부르는 명사를 포함을 해야겠지. 그래서 어쨌든 수식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랑 인위치는 또 특징이 다르잖아. 그죠? 인위치는 완전한 거, 위치는 불완전한 게 올 건데 그럼 저렇게 투부정사만 있는 구조에서 완전한 것과 그 불완전한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에 있는? 요 투부정사를 만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동사를 제외하고는 이 동사가 투부정사가 되더라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가지거나 근데 만약에 이게 없거나 요게 없으면 이 투부정사는 불완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목적어랑 같이 잘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완전하다라고 보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는 in which로 수식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장 전체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배고픈 동물에게 잠재적인 먹이를 광고하는 혹은 보여주는 네온 사인이나 현란한 단어들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5번 문장 계속 보면은 이러한 레스토랑, 당연하게 자연에 있는 레스토랑 말하겠지?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내가 언급하고 있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얘는 지금 전치사 to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스토랑들은 전 세계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 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and 뒤에 잠재적 고객들은
are 동사 뒤에 the host of가 많은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체들이다. 생명체들이다. 근데 이 생명체들이 어떤 애들인가를 이분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 꽃들을 방문하는 개체들이다. 뭘 얻기 위해서 과일즙 혹은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과일즙이나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이라는 말이 앞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보자. 여기 3번 문장에 오퍼링이 있었거든요. 이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5번 문장에서 nectar and other valuable resources로 한 번 더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고객들은 뭔가를 먹으러 먹는다라는 목적으로 온다라는 말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연결을 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은 나중에 순서 배열이나 내용 정리할 때 편할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 잠재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꽃들은 글자가 아니라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라는 거를 6번 문장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written language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네온 사인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한 번 더 또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왔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야겠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꽃들은 광고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 아까 제공하는 것도 반복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디어 오퍼링즈도 한 번 더 반복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문장 하나가 일단 끝났는데 요 끝난 문장에 뒤에 ing 분사구문을 써가지고 보통 분사구문이 콤마를 써야 되는데 앞으로 모의고사 풀면서 콤마가 없는 분사구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이 분사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 대의는 붙어있는 문장의 주어 이 꽃들을 가리키면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게 냄새라는 언어다 라고 해서 이게 아까 전에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꽃들이 번식을 위해서 잠재적 고객을 냄새를 통해 끌어들인다 라는 말을 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할만할 겁니다. 일단 보자. 얘가 뭘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할 때가 있어. 과학 원리와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값을 도출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양한 이론적인 배경과 계산을 가지고 과학적인 값을 산출해낸다를 말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혼자 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좀 제일 까다로운 거거든요. 내일 하는 좀 쉽게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주제 자체는. 디테일 체크 넘어가 봅시다. 1번 보면은 목적은 알아내는 거.
무엇의 질량을? 볼링공의 질량을.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뒤에 표현 써놨습니다. put onto, 올려두는 거. 볼링공을 저울 위에 올려둘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그 볼링공을 비교할 거거든요. 뭐랑 비교할 거냐면은 문맥상 알려진 질량과 비교를 할 건데, 알려져 있는 질량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메탈 큐브의 수인데 이게 뒤에서 웨이 동사의 현재 분사로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어. 1g, 10g, 100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메탈 큐브의 수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무게를 비교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천칭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저울이 있어. 뭐 이렇게 있다가 가정을 해볼게. 여기에 볼링공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확히 몇 그램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뭐 전자저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큐브 무거운 거 이렇게 올려보는 거야. 또 하나 더 올려보는 거야. 근데 이게 무게가 올라갈수록 왼쪽이랑 오른쪽의 무게가 점점 맞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게를 줄여가지고 10g짜리 올리고 1g짜리 올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한, 그러니까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소수점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볼링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게 이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2번 문장 보면은 요 things get much more complicated가 한 번에 훨씬 더 복잡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거든요. 어떻게 한다면 더 복잡해질까? if 뒤에서 내가 알고 싶다면 먼 거리에 있는 별의 질량을, 그래서 내가 1, 2, 3번 내용 위에다가 소제목으로 직접 측정 대 간접 측정이라고 했는데 1번처럼 대놓고 저울로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직접 측정인 거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를 간접 측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3번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한 다음에 4번부터 구체적인 측량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대절을 말할 수 있어.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 요것이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리 있는 이제 질량을 표현을 잴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바이너리 스타가 쌍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 5번 지문 내용을 밑에 이미지로 설명해 줄게. 너네가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별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뤄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같이 도는 거. 이때 해당되는 두 개의 별을 쌍성이라고 한다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같이 돌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왜 이래 졸아? 왜 졸아? 뭐 했어? 졸지 마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같이 같이 돌고 있는데, 봐봐. 얘네가 이 정도 거리의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만들 때랑 요 정도 거리의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만들 때 둘 중에서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반지름의 공존을 가질 때 이 별의 질량이 더 크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 바닥에 더 빨리 떨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질량이 무거운 별이 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돌면서 계속해서 중력의 힘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이 높을수록 중심축과의 거리가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항성을 보고 얘네들은 여기에 위치해서 돌고 있는 애들보다는 가볍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추론을 할 수가 있어. 질량에 대한 추론을.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돌고 있는가, 어떤 질량을 가지고 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 1, 그 다음에 케플러 제3법칙의 공식 2,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야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이 쌍성의 질량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어로 봅시다. 순서대로 first, then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내야 돼. 질량 중심을. 근데 이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별 사이에 있는 질량 중심을 알아낸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둘 사이의 중심축을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도 알아낼 거냐면은 그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 요렇게 거리, 요렇게 수십.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심축에서 별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잖아. 그러면은 이 거리를 통해서 얘가 질량이 어느 정도겠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까지를 지금 영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뭘 결합을 할 건지를 투게더 위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랑 같이 이 거리를 알아내냐면은 공전 주기의 값, 그리고 케플러 제3법칙의 사례, 요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가지고 거리랑 같이 계산을 한다라는 거지. 그거를 뒤에서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리 뭔지 알겠어?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찐으로 이해했어? 제가 이해했어? 진짜? 상현이 이거 이해됐어? 다시 설명해줘. 이해했어? 여러 개 공식이나 계산값이 여러 개가 합쳐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별의 질량을 알아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6번 문장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의 질량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치도 측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end 뒤에 그 측정한 값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측정을 하고 측정값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계산에 필요한 특정 방정식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케플러 제3법칙의 공식처럼.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5번이랑 마찬가지로 별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면은 7번 문장 봅시다.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not a 법이기 때문에 but 뒤에 있는 내용이 이 측정이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 not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은 단순하면서 중재되지 않은 평가 가치는 아니라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뒤에 문맥상 독립적으로 라는 의미가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성들을 중재되지 않은 가치로 두는 게 아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 계산값, 두 번째 계산값, 세 번째
네 번째 계산값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쌍성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7번 문장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 2, 3, 4를 각각 별개로 두고 이 별개의 것들을 같이 모아서 계산하지 않는 모습을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평가 가치라고 설명을 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같이 묶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but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측정 값인데 특정한 크기에 대한 측정 값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before the background of가 한 번에 어떠하다라는 배경 아래에서 그래서 많은 인정된 이론들이 있다라는 배경 하에서 다양한 것들의 측정 값들이 같이 묶여진 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과학적 측정 값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심 문장으로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보고 조금 쉬다가 뒤에 좀 봅시다. (5번) 봅시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래된 기술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이 지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영향력이 있는 오래된 기술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시받고 있다라는 거지. 1번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무엇을?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그러면 왜 그럴까? because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오래된 기술들이 be absorbed 수동태죠. have become 완료죠. 그래서 완료 수동입니다. 흡수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우리 삶의 부속품 속에. 어떻게 하는 쪽으로? so as to 부정사가 to 부정사 하는 쪽으로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맥상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흡수되어져 온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요거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삶의 부속품이라는 말 자체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뭐 의미추론이나 이런 거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부속품이란 말 자체가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요렇게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 문장에서 베이비 보틀 젖병을 예로 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문이 3번 문장부터 대명사가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명사들이 전부 다 베이비 보틀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3번 문장 바로 보면은 단순한 도구가 있고 이 단순한 도구가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바꾸어 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누구를 위해서? 다수의 아기들과 엄마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젖병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와 아기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딱 그 시간에 딱 엄마가 없으면은 아이가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젖병이 있으면은 엄마가 미리 모유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아이가 원할 때 혹은 이제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근본적인 경험을 바꾼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제 경험이 아예 개념이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단순한 도구이지만 이것이 finds no place, 본인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no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서 기술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얘는 4번 문장 보면은 이 젖병이라고 하는 것은 be thought of as 이거 하나로 봐야 되죠. 밑에도 써놨지만 think of as ASB의 수동입니다. 여겨지는데 전형적으로 시간을 조절해주는 장치로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상황을 영어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as부터 보면은 이거 enable 5형식입니다. 가능하게 하는데 엄마들이 exercise, 발휘할 거야. 통제력을 무엇에 대해서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당연히 앞에서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또한 기능할 수도 있는데 기능하다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to save time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능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능을 해야 할까? 뒤에 because부터 이유를 보면은 이 젖병으로 수유하는 거는 가능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substitute for도 대신하다, 대체하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시간을 대신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4번에서는 엄마가 원할 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5번에서는 꼭 엄마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장점들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데 6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무시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6번 보면은 잠재적으로 따라서 이 젖병이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가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언제? 일상에. 그러나 예띠에서 이것이 완전히 간과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논의에 있어서 무엇에 대한 논의?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해도 괜찮겠죠? 지문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7번 봅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적인 환상을 하잖아? 그러면은 에너지가 약화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너희가 상황이 없을 것 같긴 하는데 나중에 3학년 때 너네 이제 수시 원서 같은 거 쓰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력서를 쓰는 기간이랑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나서 좀 사람이 붕 뜰 수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성적보다 상향을 했든 맞춰서 했던 하향을 했던 뭔가 이력서를 여러 개 넣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한 군데는 내가 어디 들어가겠지? 뭔가 이미 성취한 것 같은 거에 취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그 성취에 취해가지고 뭔가 이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위한 노력에 쓸 에너지가 갑자기 꺼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 마음의 긴장이 풀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너무 긍정적으로 환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행동을 방해한다.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에 방해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요 7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대체 바로 해석을 할게요. 긍정적인 판타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릴렉스 하도록 돕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릴렉스를 하는지 to such an extent that 이거 한 번에 뭔가를 할 정도로 그래서 무엇을 할 정도로 릴렉스 하는가 보니까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광이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릴렉스 되는 거. 이것이 요 show 동사는 개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자주 보이는데 appear이랑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생리학적인 테스트에서 나타날 정도로 우리를 릴렉스하게끔 돕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긴장이 풀렸을 때 따라오는 신체적 반응이 있잖아. 뭐 졸린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약간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적당히 긴장을 풀면은 그렇게까지 신체적 반응이 안 올 거야. 근데 너무 긴장이 풀리다 보면은 그런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릴렉스 하게끔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1번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뒤에 생리학적인 테스트에서 나타난다 이 말 자체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2번에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너가 긴장을 풀고 싶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take deep breath, 심호흡하다, 마사지 하다, 혹은 go for a walk, 산책하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뒤에서 너는 또한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눈 감는 걸. 또 뭘 시도할 수 있냐면 공상하는 걸. 근데 무엇에 관해서 공상을 할 거냐면은 미래에 관해서 공상을 할 건데 너가 누릴지도 모르는, 즐길지도 모르는 미래를 공상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긴장을 풀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그 전에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또한 눈을 감거나 상상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긴장을 풀려고 하기도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눈을 감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공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3번이 이제 부작용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내용을 보면은 너의 목표가 너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 안 좋으니까 3번에 질문이 들어왔겠지. 그래서 4번 문장을 보는데 이거 우리 1학년 때 본 적 있는 구조거든요. last 형용사가 the last thing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관계대명사가 또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you want to be 이거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판단할 수 있겠어? 요 부분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뭔지 판단할 수 있겠어? 우리 비슷한 거 한 거 같은데? 1학년이랑 했나? 1학년이랑 했구나.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거든요. 혹시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너가 원한다 되기를 근데 뭐가 되고 싶은지가 없잖아.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략이 가능해. 어쨌든 앞뒤로 수식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last가 the last thing이 되어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같이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부정 주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주어가 되어가지고 이때 last의 뜻이 결코 무언가를 하지 않은 그러면은 맞추어서 이 주어 전체를 해석을 해보면은 너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리고 뒤에 문맥상 relaxed, 긴장을 푸는 상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을 푸는 상태가 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언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상상, 공상하는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고 싶을 때는 긴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5번 문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너가 활력을 얻고 싶을 거야. 충분히. enough가 뒤에서 energize 수식을 하고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enough를 수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뭘 할 만큼 충분히 활력이 넘쳐야 될까? get off the couch, 소파에서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lose those pounds라고 하면은 이제 살이 빠질 정도로 혹은 발견할 정도로 무엇을 직업이나 혹은 그 테스트를 위한 연구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활력을 얻고 싶을 거다. 쉽게 말하면은 이 투부정사들을 이루고 싶을 만큼 너가 활력을 얻고 싶을 거야. 그렇게 활력을 얻으면은 너가 want to be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고 싶을 건데 충분히 투부정사 할 만큼 그러면은 어떤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까? 당연히 뭔가를 이루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engaged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심지어 언제에도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도 라고 해서 여기 마지막에 arise 동사도 happen이랑 동의어죠. 자동사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6, 7번이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은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상상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주어에서 꿈꿔라, 소망해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라 라고 하는 원칙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칙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랑 좀 다른 결인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뭔가 이루고 싶으면은 에너지를 얻어서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6번에 있는 주어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hold true, 사실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어 뒤에 내용을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and 뒤에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런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는 거를 접속사 역할을 하는 요 콜론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꿈꾸는 것에 있어서 너가 문맥상 약화시키게 될 거야. 네 에너지를. 근데 이게 어떤 에너지인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너가 필요한 에너지인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need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뒤에 to do it은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 꿈꾸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장에서 이 표현도 알아두는데 put, 제기대명사 in,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문맥상 영구적인 상태. 근데 어떤 상태일까? 완전하게 행복하고 고요한 상태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7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6번 문장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고 7번이 결과야. 그래서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마지막에 inactivity, 아예 활동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공상은 inactivity를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